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요, 참패를 당한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때 모든 시민들이 좀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임기가 아직 만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내임덕에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니, 또 심지어는 워싱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숨가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재임 총 8년이죠. 그중에 4분의 1인 2년이 아직 남았음을 대통령 정말 충격을 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권력을 완전하게 접수한 공화당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11월 21일 과감하게 이민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이 핏대를 세우면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지만요, 추방유예에 환호하는 여러분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 이 불법 체류자들을 감싸고 도는 유권자 그룹이 한 2천만 명 됩니다. 대통령 이거 믿고 끄떡없이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에 주목하지 않고 공화당 목소리에 전전긍긍하는 누굽니까?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요, 정광석화처럼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이 극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쿠바와의 수교에도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합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임덕이니 권력 누수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기대가 너무 컸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조잘조잘되던 텔레비전의 전문가들도요, 지금 뭐라고 논평을 못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는요, 이 틈새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 6년 만에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오바마가 이제야 비로소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 취해 있던 공화당이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의 연말 히트는 뭐니뭐니 해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쿠바와의 수교입니다. 여러분, 쿠바는 바로 이렇습니다. 1898년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군함이 폭발했습니다. 쿠바를 지배하던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를 식민지로 그때 만들어서 지배해왔습니다. 친미 권력, 독재 권력이죠. 포렌시오 바티스타. 이 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카스트로가요, 1961년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공산주의 쿠바를 미국으로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카스트로 혁명정부를 피해서 플로리다로 몰려 피난 오는 쿠바인들을 모집해가지고요, 군대를 만들었고, 이 쿠바인 군대가요, 카스트로 정부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피그만 침공 사건입니다. 이들은 카스트로 정부군에게 거의 몽땅 포로로 잡혔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카스트로에게 여러분 약 6천만 달러를 주고 이 포로들을 데려왔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공격에 카스트로 겁을 먹었죠. 소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다가 카스트로 미국에 들켰죠.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갈 뻔한 카리브한 봉쇄작전입니다. 미국의 케네디하고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단판을 벌려서 전 세계의 전쟁 위기를 모면한 사건입니다.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의 핵함대가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미국은요, 피델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비밀리에 카스트로를 암살하려 시도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죠. 이제는 다 알려진 바로 몽구수 작전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쿠바 봉쇄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카스트로 혁명정부를 몰아내기 위한 망명한 쿠바인들의 미국에서의 대의회 로비도 정말 극성스럽게 추진됐습니다. 혁명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요, 허술한 뗏목이나 아니면 작은 보트를 타고 미국을 향해 쿠바를 탈출한 망명 숫자가요,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로 플로리다와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원 외교위원장인 반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죠. 바로 1952년 카스트로 혁명정부를 피해서 탈출한 그런 쿠바인의 아들입니다. 반 메넨데스가 1953년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에서 그런 망명 쿠바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2007년 연방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역할을 했던 이 직전의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에나 로스레티넨 의원이요. 카스트로 정부를 피해서 보트를 타고 탈출한 망명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플로리다의 연방 상원인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마르코 루비오, 쿠바 망명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모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국의 쿠바인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그리고 뉴욕시와 우리 뉴저지의 허드슨 카운티에 몰려서 살고 있는 쿠바인들은 지금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거의 전부가요, 카스트로 혁명 정부를 피해서 미국으로 탈출했거나 망명한 난민의 피난 이민자들입니다. 남미계 중에서도 가장 자존심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래서 정치적 결집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이민자 그룹, 바로 쿠바계요. 여러분, 카스트로 정부와의 수교 합의가 이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쿠바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쿠바계들은 정치적인 힘을 결집하고 발휘해서 미국의 힘으로 그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쿠바계가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처지의 이민자 그룹인 우리 한인들에게 이번 미국과 쿠바 간의 수교 합의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